네, 시작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비 온다고 밤부터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일 또 여러분 또 노동법 때문에 학원도 와야 되고 하는데 그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뭐 제 경험상 제가 여기 십몇 년 동안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경험상 레인부츠 꼭 신고 오세요. 그죠? 여기는 언덕이 많아가지고 물도 엄청 막 물살이 얼마나 센지 무슨 내간 줄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좀 챙기시고 좀 습하고 좀 짜증나고 이러실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이제 아마 오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벌써 3기예요. 이제 저랑 여러분이 오늘 포함해서 6번만 더 보면 그죠? 그건요. 그죠? 우리 이제 만날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합격하고 또 오고 할 거지만 아무튼 이제 수업이 6번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첨삭 피드백이랑 이제 체크리스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고 저희가 모의고사 이제 6번을 보게 됩니다. 3기에는 뭘 해야 될까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건데 그동안에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암기 점검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 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생각 못해. 그냥 외워. 막 이런 불안감이 앞으로 많이 엄습을 하실 건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 아닙니다. 시간 아직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까지 지금 한 2달 남았지만 그 2달이란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쫄지 말고 그리고 막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글자 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나한테 아직 시간이 있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꼭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죠. 이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제가 늘 보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 잘해요. 잘하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늘 버벅대다가 실력 발휘를 못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 연습을 좀 실전처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좀 이제 진도 범위만큼 열심히 마지막 회독을 돌린 뒤에 시험지 딱 열어서 그러니까 시험지 딱 배포하면 보통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지 먼저 나눠주고 덮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문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러잖아. 그럼 그때 보통 딱 열고 머릿속으로 목차 짜거든요. 딱 보고 덮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목차 막 계속 짜. 그러니까 그런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 목차 짜고 시간 안에 완성하고 이런 거를 조금 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 지금 저희 강의 계획서가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이제 4회차까지 진도별로 보고 전범위 모의고사가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3기부터는 이제 3번이 아마 맞죠? 3번이 진도별이고 3번이 전범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범위를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요만큼 보고 시험 보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3개를 냈다라고 하면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조금 이제 많이 본 상태에서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물어봤을 때 좀 대응이 되나. 이거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렇게 3번은 진도별, 3번은 전범위 이렇게 설정은 해놨지만 이 진도 범위하고 무관하게 여러분이 회독수를 돌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이 됐으면 7월 2주 동안 1회독. 그렇죠? 이렇게 해보고 왜냐면 진도별 모의고사지만 상관없이 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리는 건 돌리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면 조금 덜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은 범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막 모래알 만한 거 한 3개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기억이 진짜 안 나요. 근데 그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조금 덜 당황스러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독수 확보에만 너무 몰입을 하다 보시면 이게 내용이나 이런 게 마지막 점검, 그러니까 이해 점검이 마지막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막 회독수를 확보할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7월 동안은 내용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7월 내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 집중하시고 그렇죠? 진도별로 딱딱 3번 끊어가지고 그 진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7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요렇게 나만의 회독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나는 좀 내용 점검을 좀 더 마지막으로 꼼꼼히 해야 될 거니까 강의 계획서대로 3번 진도별 돌릴 건지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나 내용을 좀 봐야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그냥 미친 듯이 돌리면서 암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휘발되는 걸 잡는 용이에요. 회독수 확보는. 둘 중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마무리 점검이라고 하죠.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목표, 8월 목표 이렇게 잘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GS 3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쫙 몰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회독수 확보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외웠던 게 날아가기 전에 다시 보고 또 이걸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이 용이에요. 회독수 확보는. 아셨죠? 그냥 막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좀 여기가 빈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에. 그죠? 좀, 이제는, 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동그라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여부. 그죠? 자,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죠? 자,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 오늘 모의고사 봤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1, 2, 3번 이렇게 됐고, 그쵸.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슈가 좀 섞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슈는 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이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보면은, 일단 전통적인 서류 중심의 PHRM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 설명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약간 당황스러운 건 아마 이 문제점일 겁니다. 문제점은 본 적이 없는데, 그쵸?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EHRM 들어왔는데, EHRM은 어떤 특징이 있고, 기능활동별로 내용, 확평, 개, 보유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뒷부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준비 안 해가지고 잘 못 쓰겠네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목차를 잡으시면서 이거 뭘 써야 되지? 라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물음 2번이죠? 물음 2번은 IT 기술 발전되니까 뭐가 이루어졌다? BPR 이라고 해서 전혀 오늘 문제의 뭐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징, 절차, 기대효과, 운영 방안. 그럼 이제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가 빠졌어요? 문제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문제 난이도 봤을 때 문제 난이도가 지금 상이야, 중이야, 하야? 하야. 응? 너무 많이 심했나? 그죠? 하예요. 그치? 그잖아.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1차 시험 합격률 22%잖아. 지금. 봤어요? 아마 여러분 유해생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안 볼 거지만. 자, 1차 시험 합격률이 지금 22% 나왔어요, 올해. 그쵸? 작년에 30%대였고, 그죠? 재작년에는 40%대였고, 48인가 7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뚝뚝뚝 지금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영학 점수 표점이 예년하고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원점이 그렇게 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한두 과목이 이제 조금 많이 점수가 낮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또 공부한 애들은 또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딱 문제 봤을 때, 책에 있는 거네? 엄청 쉽네, 이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쉽게 나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서론이며 브릿지며 영문이며 부제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점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뭐 할 거다? 문제점 깔고 성공방안 가고 문제점 깔고 성공방안 가고 난 이렇게 써야겠다. 이거 배운 거잖아. 우리 답안 작성 방법으로. 그지? 그럼 최소한 성공방안 1번 뭐 이렇게 썼으면 동그라미 1번으로 얘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치? 최소한 이 구도는 생각이 나면서 이런 거는 좀 써먹어야 돼. 지금 마지막 마무리 모의고사라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거를 다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얘만 이제 살짝 이제 아쉬운 거야. 근데 또 이런 거 이런 거 딱 나오면 문제점이라고 하면 하나만 한 세네 줄 쓰면 안 돼. 문제점 나왔으면 그래도 한 세네 가지 정도는 뭐 해야 된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봅시다. 자, 서론인데 서론은 제가 길게는 안 잡았어요. 자, 가보시면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럼 보시면 기존에는 서류 중심의 관리라고 해서 PHRM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특정을 하려고 했고, 자, 근데 지금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뭐까지 도입합니까? AI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결론적으로 다 몰았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인적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해서 뭐 하는 거다? 이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꾸 이 PHRM과 EHRM의 특징 쓸 때 자꾸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PHRM 서류 갖고 관리하는 거 이렇게만 계속 뭉뚱 들어가 쓰시면 안 되고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서류로 수집해서 서류로 보관 관리하고 그리고 서류를 통해서 계속 이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고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뭐다?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뭐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관리하느냐? 서류냐? IT 기술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 됐죠? 자, 그러면 PHRM부터 가보자라고 하면 이건 개념정이 나와 있죠? 문서 통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뭐 하는 거다? 이것을 활용하는, 어디 갔어? 이걸 이용하는 관리 방식을 말하는 거다. 개념정이 정확하게 특정해주고, 그치? 그냥 서류를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하는 거. 이렇게 계속 뭉뚱그려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특징도 애매해, 표현들이 다. 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보면. 자, 첫 번째 특징 가는데, 저는 이거부터 잡았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류를 이용하고 면대면 접촉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IT 기술을 이용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부터 잡고 이제 나머지를 다 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특징 쪽에서 근거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비과학적인 방법 이용하여 수집하고 전달한다. 이게 포인트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달하느냐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집단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치? 이 정보 자체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 관리를 하는 거야. 집단 관리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관리하는 이 정보의 양이 감소되니까. 정확하게 이유 설명 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로시간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면대면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물리적 작업 환경과 이 물리적 작업 환경에서 전부 다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사람 관리 스킬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대면 접촉 통한 사람 관리 스킬이 왜 필요했어요? 위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치? 면대면 접촉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뭐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근거 안 들어가는 거야. 급하니까 이제는. 자, 그 다음 IT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수동적으로 보통 활용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인사부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사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얘는 관리나 지원 역할에 한정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공지해야 될 거 알림 공지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만 자꾸 뭐 하는 거야?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정보를 막 되게 전략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전략을 그래서 수립하는데 뭔가 공헌하고 이런 건 아직 없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왜 문제인지 문제인 이유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문제야! 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치?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짚어줘야 이게 설득력이 좀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좀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응시생도 많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그런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것만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주관적 견해가 막 가미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는 조금 많이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거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셔야 돼. 그냥 근거 없이 막 주장하시면 그냥 전부 다 글짓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자꾸 챙기십시오. 그래야 설득력이 올라가니까. 자, 일단 가보면 자,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인적 자원이 핵심 자산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 전략적 자산 너무너무 중요해. 이랬잖아.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전략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인사부서는 이제 이익센터로 변하게 된다. 즉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인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PHRM은 뭐가 문제야? 서류 중심의 페이퍼워크 부담을 야기를 시키니까, 어때, 이게? 오히려 이익센터가 아니라 여전히 코스트센터 역할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비용 절감 노력만 하는, 그치? 그런 코스트센터의 역할밖에 못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현장 중심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이 현장에서는, 현장은 뭐 하는 데라고?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현장이죠? 그럼 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해? 빠른 환경에 대한 적응,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바로 현장에 대한 정보, 그 정보에 따른 바로바로 결정. 그지? 이런 자율이나 재량권 그리고 정보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데 지금 PHRM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인사부서나 전략층에서 주로 뭐한다?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장 중심의 유연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인 이유입니다. 왜? 인사부서 전략층이 주로 이 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현장 대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
자, 세 번째. 종업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종업원의 가치와 욕구가 이제 다양해지면서 획일적인 표준화된 복리후생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 종업원의 참여, 피드백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때? 인사부서와 전략층 중심으로 이 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됐죠? 요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EHRM 들어갑니다. 자, EHRM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돼요? IT 기술. 이걸 활용을 해서 HR 정보를 뭐 하는 거다? 전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가보시면 이렇게 전체 종업원들에게 이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어떻게 된다? 인적자원 관리 기능과 정보통신 기술의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사관리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됐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특징. 자, 여기도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또 이용하는 주체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얘는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 또는 IT 기술이라 쓰셔도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통계적 자료로 자꾸 이 정보들을 인적자원 정보를 재창출한다. 그렇죠? 왜냐면 인적자원 정보는 대부분 다 질적 정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어떤 능력이 있다, 얘는 어느 교육을 받았다, 뭐 했다. 대부분 다 질적 정보라서 이거를 어떤 통계적, 과학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며 아니면 각종 뭐 소프트 프로그램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정보들을 자꾸 뭐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거냐? EHR에서는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HRIS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 용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개별 관리. 그렇죠? 자, 그다음 근데 아까 봐봐. 이 그 PHRM은 집단 관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유연근무제 도입한다. 이유는 뭐냐?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하는 거야? IT 기술, 그죠? 이용해서 유연적,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가능하고 IT 관리 기술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죠. IT 관리 기술 자체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인사부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HRIS 통해서 이 대부분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부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업무, 전략적 파트너 역할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도 웬만하면 조금 자꾸 부연 설명 붙여주면서 설명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EHRM의 인사관리 기능별 활용 방안이다라고 해서 이건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나요? 일단 1번 동그라미로 뭐 했어? 얘가 이렇게 되면 이러한 확보관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인사부서는 이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기능활동 내용, 인사부서 역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는 여기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자, 늘 기억하십니다. 너무 나 내용을 차별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용을 지나치게 변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늘 봤지만 결국 답안이 3000%가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답안을 막 미친 듯이 쓰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것 같은데 처음에 목차를 아무리 잡아놨어도 막 쓰다 보면 바로 앞 내용에 매몰돼. 그치? 바로 앞 내용에 매몰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차별화해야지. 여기에서 우리는 뭐밖에 없어서 충원 얘기밖에 없었지만 수요공급 예측도 쓰고 나는 모집하고 선발 다 쪼개서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쓰다 보면 뭔가 바로 앞 내용에 매몰되다 보니 결국은 전반적으로 합쳐놨을 때 헛소리가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용을 차별화하고 싶다 할지라도 책 내용을 조금 뭐야 된다 기반으로 그지? 여기에서 살짝살짝 리터치하는 수준으로 가야지. 그쵸?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뭔가 차별화 내용으로 들이대시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긴장된 상황이고 시간 제한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되게 창의적인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책 내용을 지나치게 막 변형하거나 거기에 너무 과한 걸 많이 붙이지는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럼 일단 책에 있는 거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이젠 좀 더 중요할 거다. 그럼 일단 저희가 정리했던 거 한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나 이런 거 제약 없이 뭐 하는 거다. 인적자원 요 홈페이지에 자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충원이 필요하면 뭐해? 현장에서 직접 적격자를 검색해가지고 뭐 한다? 사람을 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었어? 현장 중심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현장 중심 채용.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에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권한이 없다. 그래서 유연성 떨어진다. 대응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일부러 문제점에 넣은 거예요. 그치? 결국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인사부서는 이제부터 훨씬 더 어때요? 고차원적인 업무 수행한다. 이렇게 갈 거니까 어렵지 않고. 자, 이제 평가관리 가면 여기도 이제 웹기반 평가 들어오죠? 이제부터 뭐 합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로바로 평가자가 입력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웹기반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 결과를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과 관리가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따가 제가 조금 이 부연 자료 조금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부터 성과 관리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부서는, 어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업무로 간다. 이 정도는 다 쓸 거고. 자, 웹기반 교육도 마찬가지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결합을 하다 보니까 결합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이 강좌를 언제 어디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니까 교육의 내용과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다라고 해서 셀프 서비스